내일이 예. 저 5.18 기념일이에요. 그때 당시 1980년이죠? 예. 1980년에 우리 회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저요. 뭐를 하셨어요 그때? 그때 저는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장. 예. 아 무슨 동에? 서울. 예, 서울에 무슨 동? 원래 서대문에 예. 연희동 동장을 하다가 아 연희동. 동 일부가 마포로 편입되는 바람에 예. 이제 마포 쪽에 나가서 성산동에서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동장을 하셨구나. 야 그러면 그 마포 성산동이나 연희동 그러면은 VIP들이 많죠. VIP들 많이 예. 살던 데 아니에요? 예. 그럼 동 주민들이 아까 저 전두환 대통령이 아, 그러면 거기 살았잖아요 연희동. 그 뭐 김복동 씨도 연희동 살고 예.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런 분들이 예. 그뿐 아니라 그분들은 그때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때요? 동장 상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 장군들이 기라서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군사령관들 만나기도 바쁜데 지금 뭐 아. 대령이나 별 하나짜리 만날 시간이 없죠. 그런데도 예. 이분들은 특히 그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누가요? 전두환. 전두환이 하고 그 노태우는 사람이 인간적이에요. 그 회장님보다 아래입니까? 뭐 위죠. 위인데. 나보다 위인데도 아유 동장이셨으니까. 예, 동장이는 동네 어른이죠. 동네 그래서, 어른이죠. 예,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어. 저는 동에서는- 전부 패기로 어. 동네에서는 동민이다. 그렇지. 나라에 나가서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음. 동네에서 동민들이 훌륭한 동민이 아니면 국민이 안 되는 거다. 아. 그 대통령도 예. 동네 살면 동장 말 들어야지. 예. 그래야 동장의 주민등록도 내주고 인감증명 띄줘야 집 팔아먹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죠. 되기 전이죠. 되기 예, 전인데 예. 직접 그럼 만나셨어요? 전두환 씨하고는 그 권익현 씨가 북아현동 살았는데 예. 권익현 씨가 그 상을 당해가지고 예. 그 상가에 갔더니 전두환 씨하고 그 노태우를 알아가지고 이제 노태우 씨 친구들하고 우리 같이 올렸기 때문에 아 노태우 씨하고는 그 전부터 알고. 예, 대령 때부터 이제 서로 대령. 교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길을 예. 갔더니 그 전두환 씨 얘기가 그 아주 구수하게 음. 그 우리 11기 동기생들은 권익현 형이 말이야 살아 있어서 현역이 있어야 이 단합이 좀 되고 이러는데 예. 권형이 없으니까 말이야 제대하고 나니까 우리 동기생들이 단합도 안 되고 리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계급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청와대 예. 그 경호실 경호실 예. 경호실 차장인가 예, 이제 차장, 잠깐만. 예. 작전 차지철이 차장, 밑에 작전 차지철이 작전 밑에서 차장이라고 작전 차장할 이랬을 때. 거야, 아마. 예. 근데 그냥 막 군복 입고 워카 신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호 업무는 예. 24시간 비상대기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문상하더라도 저는 군복 입고 왔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 같이 올렸는데 그 뒤로 이제 자주 이제 만나서 옛날 사단장 했을 때 경험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양반 아주 남자답고 또 인정도 많고 아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단장 하면서도 월급 타면 네. 월급 타는 나는 막걸리 한 잔이라도 참모들한테 사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뭐 부하들한테 얻어먹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쭉 군대 생활한 그 지나온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들어보면 네. 정말 인간적이고 또 애국심도 아주 대단하고 네. 또 그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치사한 사람으로 돈은 얼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29만 원밖에 없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네. 얘기는 네. 역설적으로 내 지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어디 뭉쳐놓은 돈이 없다 이런 뜻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비트니까 상당히 29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좀 나쁘게 이제 비춰가지고 아주 치사한 사람이 됐죠. 근데 회장님이 생각할 때도 진짜 돈이 어디 아니 뭉쳐놓은 게 없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요. 뭉쳐놓은 게 있을 것 노태우 같은데. 씨는 돈을 오히려 네. 특통이 났잖아요. 숨겨놓은 거. 예. 그 실명제가 돼가지고 돈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그러면 이제 추징금 당했죠. 추징 다 당했는데 전두환 씨는 사실 7년 대통령 하면서 비자금 모은 총액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2천여억을 안 내놨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사람은 돈 받으면 그거 다 통치 자금으로 소위 말해서 썼습니다.
그 김아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김아이 김우파. 김우파예요. 그러니까 후배들 그냥 술 빡빡 훔쳐놓고, 사주고 금일봉 금일봉 빡. 그래도 뭐 장관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장관하고 나서 퇴임을 하고 왔는데 아니 퇴직금 얼마 좀 보너스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그 몇 억을 받았다 하더라고. 왜? 그 당시. 살림이 아주 없다는 걸 알고 부르더니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나가서 장관 했던 사람이 너무 품위 유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 당신 돈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 가지고 와서 알뜰히 좀 살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겨울 정도로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군에서 모시던 사람이나 대통령 때 모시던 사람들이 정말 사심 없이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는데 그 어떻게 뭐 5.18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때 보면 아주 살인마 같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데 군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군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나 실세가 작전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거 사이드에 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부대가 다른데 배속을 가더라도 배속 가면 배속 명령 받은 그 부대의 지휘관이 명령을 해야 듣지 전임 부대장이 명령하더라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군의 생명. 군의 생명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5.18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언비어도 많고 또 억지 주장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호영 씨가 옆에 가가지고 뭐 전두환 씨하고 가까운 정호영 씨가 발포 명령을 했다. 발표 명령을 해도 그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지만원 씨가 참 그 고전분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 보고라도. 이거는 강주 시민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강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왜? 강주 시민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북계에서 내려온 특수군이 아니면 잠복해 있던 간첩이라도 간첩이 했다 그러야 강주 시민이 명예가 회복되는 거지. 그 잔인한 행위를 무기를 탈취했다. 뭐 장갑 교도소를 공격했다. 장갑차를 탈취해가지고 막 운전했다. 그러면 강주 시민 애당초부터 그러면 뭐 폭동이 일으키는 폭도들이냐 말이야. 그러면 광주 시민이 폭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폭도가 되지. 그래서 선량한 시민이 돼야 돼. 나쁜 사람 나쁜 일 한 거는 일단 간첩이 했다든가 이런데 제3의 그런 주체가 있는 것이 오히려 강주 시민으로서는 명예로운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강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강주 시민들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유공자들은 밝히자. 가짜가 왜 이렇게 많냐? 우리도 모르게 왜 가짜가 많느냐 이런 불평들도 있대요. 그런데 가짜들이 득통나면 창피하니까 가짜들이 덮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세상 지금 나이 원래 82살인데 옛날에 임금도 흉을 보고 뒤에서 다 백성들이 유언비어도 다 돌고 이러는데 뭐를 비판을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참 5.18 특별법.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이거 비난하면 형무소 간다. 그건 덮으면 덮을수록 오히려 유언비어는 더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을 적나라하게 가서 시민이 칼빈총에 맞은 원인은 밝혀져야죠. 시민이 시민을 칼빈총으로 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군인은 칼빈총으로 안 가 있었으니까. M16밖에 안 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 중에 75%가 시체 부검 조사한 결과 칼빈총에 맞았다 그러니까. 그게 팩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사한 거죠. 조사가 나온 거예요? 조사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오히려 광주 시민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북계에서 난파된 군인들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폭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폭도가 왔다든가 무슨 특수군이 왔다든가 간첩이 거기에 봉기해서 같이 합류했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감지 못하고 막지 못했다면 정부에 있는 거예요. 책임이. 아니 설사 거기 일반 시민들은 김대중 씨를 대통령 만들려고 시위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 없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사람 대통령 좀 만들자고 하면 어때? 그럼 뭐 민주화 운동. 민주화. 왜 우리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될 수 있는데 이걸 군인들이 와서 억압적으로 억압하느냐? 당연한 민주화 운동. 계엄령 왜 선포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불순분자들의 한 행위는 띠내도 광주 시민들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총 맞아 죽었든지 또 누구 총에 맞았든 간이 그거는 정부가 책임이 있으니까 순수한 시민들은 다 보호받고 그 명예롭게 대접받아 줘야죠. 그런데 그 악랄한 행동을 한 거는 강주 시민이 했다 그래도 곤란한 거고 군인이 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 내 손자들도 다 군에 갔다 왔지만요. 요즘 애들 그렇게 몰라요. 돼지 잡으라 그래도 그 칼로 못 찌르는데 사람을 막 칼로 돼지 잡듯이 하고 이런 거 유방을 돌리고 무슨 저 부모 지금 원수간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악랄한 행위를 한 거는 간첩이나 아니면 특수공작 부대들이 와가지고 했다 하는 게 밝혀지면 훨씬 아니, 근데 낫죠. 그것도 허위로 밝힐 수는 없죠. 간첩이 한 게 아닌데 아닌데 만들 수 없죠. 북한군이 와서 한 게 아닌데 그걸로 뒤집어 씌울 수도 뒤집어 없는 씌울 수도 거고. 없죠. 사실 그래 사실대로 해야지. 그거를 그 저 북한군이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그걸 돌려버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사실 조사도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져 있고 그런 어떤 이런 의견 같은 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네요. 그 5.18 문제를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자 각계각층의 인원들로 하여금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네. 거기 오건 총리도 거기 책임자고 네. 하고 했잖아요. 네. 그 조사 못하도록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바람에 다 사표 내는 거예요. 안 하고. 네. 그걸 흐지부지 덮은 거예요. 네. 그때 조사했어야죠. 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 민주화 열의가 있었던 사람들 대접하고 그거 크게 대접해야죠. 더 크게 대접해야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은 진짜 국가의 그 유공자로 잘 대접하고 근데 이제 가짜들 예, 근데 있으면 가짜라도요. 강주의 명예나 애정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 가짜로 해줬으면 되는데 뭐 중진 국회의원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나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맞다. 근데 나는 강주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유공자가 된 거는 당시의 사건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 법에 그러면 나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연루돼가 참모로서 형무소에 갔다 왔다. 그럼 유공자 되는 거죠. 강주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강주 사태와 관련이 있는 지휘부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연히 유공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야 나는 간 적도 없는데 유공자 됐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그건 정말로 강주 유공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뺨때기를 때려야 돼. 네. 니는 말이야 유공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단 말이야. 니 어디 마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유공자 되느냐? 어? 언론기관에 나가서 그따구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혼내줘야죠.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5.18 공원에 공원 있잖아요. 5.18 공원 그 화장실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다가 전두환 비석을 이렇게 놓고 밟고 지나가게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 5.18 묘역을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봤거든요. 아, 예. 그 강주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뭐 아침에 깨우더니 그 의무적으로 그 5.18 묘역을 참관시키더라고요. 네. 그 가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유치원서부터 초중고 대학생까지 방학 때는 반드시 여기 참관을 하고 그 소감문을 쓰도록 뭐 이렇게 한다고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안내자가. 네. 그럼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나는 네. 그런 안내를 받았는데 그 비석을 이렇게 보고 그 비석이 그때 김대중 정부가 섰을 때인데 그때 이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장해 오면서 옛날에 썼던 비석을 네. 새로 만들면서 그거를 비문을 고쳤으면 되는데 네. 옛날에 써놓은 암흑의 세대에서 정말 짓밟힌 영혼들이여 우리들 새 세상이 오면 일어나라 깨어나라 뭐 이런 피를 써놨어요. 그러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데도 암흑의 세상이고 막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 공산세계가 돼야 되는 거냐. 이래서 내가 거기 그 강주 관련자들 보고 내가 이거는 이 자칫하면 5.16 묘역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다. 이 나라 체제를 마치 부정하고 김대중 정부마저도 안 되고 더 만족하려면 완전히 정부가 뒤잡아져야 되고 공산국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비문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유족들 개개인이 하는 거를 일일이 간섭도 못하고 자기들 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주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하고 만나보면 그래요. 이거 가려야 된다. 왜 가짜들이 왜 많느냐. 이 가짜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런데 네. 이거는 가짜를 가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북괴군이 지금 북한에서도 기념식을 한다 그러고 하니까 뭐 그게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해봤지만은 탈북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그것도 조사해가지고 우리 뭐 정보기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뭐 SNS에 말이야 뭐 비석들까지도 말이야 이거 찍어가지고 돌리고 이러는데 이거 가짜 비석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 유공자라도 북한의 다른 데서 전투에 죽은 사람이다 하고 밝히든가 우리의 국가나 민이 합심을 해서 네. 광주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걸 억지로 덮어가지고 절대 안 네. 됩니다. 아 지금 우리 회장님 임덕기 건국 회장님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도록 제가 뭐 이렇게 해석을 달면 광주 항쟁, 민주화 항쟁은 우리가 그 정신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 당연하죠. 높이 평가해야 되고 광주에 그때 희생당한 그 선량한 시민들, 예. 학생들 뭐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안타깝고 그건 뭐 희생을 기려야 되고 예. 거기에 피해자든지 유공자든지 보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공자 중에 유공이 아닌데 누구 친하다고 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들어갔든지 하는 거는 국가 유공자라는 건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논란이 있으니 좀 가리자. 네.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진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길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덧붙이면 이제 그때 그 잔악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했는 일인지 그게 이제 꼭 북해군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걸 광주 시민 선량한 시민이 했다고 보기도 참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군인이 했다고 하면은 그 군인이 누군지 어떤 군대에서 어떤 소속의 군인이었는지 그런 것도 좀 밝히는 것이 광주 시민의 진정한 명예를 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그 대담을 갔던 것으로 좀 정리를. 청문회를 국회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네. 그때 여소야대가 됐었거든요. 네. 그 야가 더 많은 숫자라서 아주 그때 뭐 그 노무현 의원이 막 명패도 던지고 그 네.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 바람에 그 양반 뭐 인기 올라가 대통령도 됐지만은 이게 청문회를 할 때 진상을 밝히자는 측에서는 당시에 일선 지휘관들 부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자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네. 대대장 부르고 중대장 부르면 너 누가 너한테 총소라고 시켰느냐 네. 이게 나올 텐데 네. 장군들만 부른 거예요. 장군 지휘관들만. 그러니까 물으니까 당신 발포 명령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왔어?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 이거는.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와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가 명령을 내렸다. 나는 대대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그 대대장한테 대대장으로는 야너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다. 그럼 연대장한테 위로 받았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하면 밑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딱 잘라가지고 말이야 장군급 이상만 불러놓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도 안 있던 사람이 발표 명령 안 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당신 몰래 옆에 사이드에서 누가 했다는 거 당신 모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가 안 근데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예를 들어서 군인들 진압군들 그 이제 공수 몇 여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그 조사하면 발포 명령 누가 내린지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투입됐던 그 군인들 밑에서부터 쭉 조사해서 누구 명령 쭉 올라가면 다 발포 명령을 전두환 대통령이 했는지 이게 나올 텐데요. 그럼요. 예, 뭐 하여튼 요 정도로 그건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해 없으시기를 예. 지금 이제 저도 정리해드립니다. 광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민주화 운동은 예.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죠. 광주의 그때 민주화 운동 정신은 네.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린 그런 대화 과정에서는 회장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사실관계는 그렇게 밝히자 이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